내일의 전략 챙겨볼게요.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패 전략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강력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을 한다라는 지정학 리스크 해소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이 언제 갑자기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쪽 돌발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딱 하루 만에 좀 마무리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예측하지 말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자, 일단은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볼벤 상단 도착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이 자리를 절대 시장 지수가 돌파하지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대상층이 나왔던 과거 3,300까지 올라갔을 때 그 당시의 시장을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착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3, 4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볼벤 상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종가도 볼벤 상단 부근 돌파 시도하면서 마무리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위로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라던가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상 돌변 상단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이 자리부터 그러니까 3,080포인트 위로는 차익 실현 매물대들이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월봉상 돌변 상단 도달했고요. 또 일봉상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악재가 없네, 이제 앞으로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7월 8일, 7월 9일 상호간세 이해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부담을 주게 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9,100포인트에서 21,100포인트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왔고요. 지금 이 자리, 과거 2025년도 2024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 19,100에서 21,100포인트 안정적으로 움직였다가 21,100포인트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21,100포인트가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미증시 갭상승할 거예요. 갭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미증시가 21,100포인트 위를 안정적으로 돌파해내지 못하고 과거 21,100포인트 자리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악재로 인한 조정은 아닐 거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미증시 같은 경우는 21,100포인트 돌파 못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나스닥이 21,100포인트 위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닌 현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경계심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코스피는 그냥 30분 봉 차트만 보시면 돼요라고 말을 했죠. 코스피 30분 봉 차트에서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추세는 상승을 유지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코스피 30분 봉 차트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00선 정도까지도 다시 소폭 눌림을 줬다가 이 자리 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3,100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 조정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3,000선을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 오늘 좀 현금을 만들어봤다, 오늘 좀 월봉상 저항 구간이고 하니까 여기서 좀 현금을 만들자 하셔서 현금을 좀 늘려놓으신 분들은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하는 시점은 3,100, 3,000포인트, 코스피 30분 봉상 60선 만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다, 근데 계속 갈 수도 있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2만
100포인트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겠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의한 일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의 현금은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차피 시장 지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대응이나 뭐 사고팔고가 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세세하게 터치를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저항에 맞춰서 약간의 현금 늘려놓고 시장 저항 확실하게 안착하는 거 보고 살짝 비싸더라도 그때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10% 수익 보실 거 15% 20% 수익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코스피 지수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나스닥 그리고 뭐 일본 증시 뭐 이런 걸로 예를 좀 들어서 남겨드렸는데 일단 과거에 그 금리 인하기 시즌 때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본 증시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자 그때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0% 이상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건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20%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연초에 상호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었을 때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을 때 글로벌 증시가 지지를 받았던 위치도 과거 2021년도 당시에 고점을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코스피 3,300 대비해가지고 뭐 그 자리를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3,100 넘어가서 막 엄청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5%그 이상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만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증시의 절반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코스피 지수의 적정 주가는 한 3,300에서 3,400선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나라만큼 따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는 원래 한 3,700선에 있어야 사실 정상인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와 3,100선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코스피 적정 주가는 3,400선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너무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다만 하나 거슬리는 건 그거죠.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막 진짜 격하게 막 2,600선까지 밀리고 이렇게 다시 밀릴 가능성보다는 아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자리 2,900선 뭐 이 부분에서 조금 횡보를 보여준다거나 정말 뭐 상호관세라든지 추가적인 시장의 돌발 악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 2,800 한 3, 40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여러분들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좀 현금이 생겼는데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럼 시장 지수가 좀 밀리는 조정이라서 어디까지 밀렸을 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현금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코스피가 분봉상 30분 봉 이거를 체크하라고 남겨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00선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생긴 현금을 좀 설렁설렁 사용해 볼까? 좀 이제 다시 줍줍해 볼까? 한다라고 하면은 한 3,000선에서 3,020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 오늘 생긴 현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데 정말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불안 요소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85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2,900부터 2,800선 요 라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 빠져도 겁먹지 않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막 이슈 나와서 어떤 이런 이슈 저런 이슈로 막 종목들 급등하는 거 많이 나오죠. 돌발 이슈 가지고 막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시장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죠. 제가 어제도 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이슈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간다. 이런 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종목이 뭐 더 잘 가는 거 맞아요. 15% 이렇게 확 치기도 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종목보다는 섹터의 우량주도 있죠. 웬만하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빠지면 더 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지금 시장은 되게 기회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에 코스피 지수한테 너무 대인 것도 있겠죠. 국장에 질려버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올라가면 잦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7%씩 됐다. 10%씩 됐네. 빨리 팔고 다른 거 뭐 없나? 이런 식으로 잦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당히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안 오른 거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렇게 자꾸 종목 교체를 하면 내가 봤던 종목들이 이미 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종목 교체를 못 해요. 이게 다음번에는 종목을 사에 있어서 망설여져서 그냥 조정만 계속 기다린다거나 뭐 살 게 없어서 관망하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막 여기에 초조함을 느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은 마감 특징 섹터에서 좀 더 종목들 이야기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적정 코스피는 3,400까지라고도 봐주셨지만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많이 올라간 터라 어느 정도의 매도 심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봐주셨어요. 2,800선, 2,900선 사이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 섹터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더 챙겨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에서 이걸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주축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중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양자 관련 이슈까지 묶이면서 오늘 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 과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봉상 60선 맞고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주봉상 6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15,300원 라인에서 이 자리에 지금 물려있을 사람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윗꼬리를 단 것도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윗꼬리를 좀 단 거예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은 15,300원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17,000원,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4,4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주봉상 다시 한 번 더 13,000원? 14,000원까지 조정을 줬다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 제주반도체 눈여겨보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15,300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따라 붙으시던가 아니면 현가부터 해서 뭐 13,5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하는 게 삼성전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이 3,100선 위로 새로운 구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HBM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저항을 61,000원, 61,500원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애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주반도체이기도 하고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DB하이텍,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등등. 이왕이면 HBM 반도체 말고 파운드리,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HBM 반도체보다는 레거시 범용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 이런 쪽으로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다음번 시장 상승에서 꽤나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반도체, 삼성전자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반도체 안에서도 소외가 된 쪽으로 우리 눈길 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어제 제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대북주거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북주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 휴전 협상 얘기를 하고 그렇다는 소리는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이란에 대한 핵 합의가 완료되고 났다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북주 쪽이 좀 반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 전 대북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는 거는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은 동일하거든요. 일단 대학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타면서 일봉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기아이 같은 경우도 한 5,25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과거 대북주 이슈 많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뭐 10,000원대 이렇게도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아직 과거 행보 구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6,500원, 7,000원 중장기로 봤을 땐 이 구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뭐 대아티아이뿐만 아니라 뭐 아난티라던가 일신석재, 뭐 푸른기술 다양한 대북주들 시장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올 하반기에 좀 되게 기분 좋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 대북주 설명 주셨는데요. 오늘 대아티아이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시장이 내려갔을 때 대북주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정보방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팬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보러 들어왔는데요. 정보방에서 어떤 종목들 수익 났나요? 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카카오 이름 붙으면 그냥 사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일단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간 수혜를 좀 많이 받았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좀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한 40% 가까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이제 지금 따라잡으면 어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주봉상 골든 상자 주봉상 저항 만났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 만약에 2만 원대 초반을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건 재매수 찬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잡아준 가격대는 23,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에서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한 21,0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새롭게 분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올랐는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정을 주는 게 오히려 기회고 저는 고점을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정보방에서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까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절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예요. 삼성전자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삼성전자가 저항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한 단계 더 윗구간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240전 여기 되게 힘들게 돌파한 겁니다. 아직 안 착했다라고 말을 하기엔 오늘 하루 돌파이긴 하지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40에서 안착하면 위로 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하나마이크론 이쪽도 오늘 수익 봤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더 끌고 가면서 더 크게 목표가를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우세이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종목인데 이거 이제 사실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낯선 종목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방에서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받아서 오늘 상한가 수익 40% 넘기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홀딩 그리고 우수 AMS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민 전문가와의 무패 전략은 여기서 인사하고 또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